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해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마음 한켠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도 외로운 사람, 가족이 있어도 마음이 텅 빈 사람,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는 누구였지? 하면서 멍해지는 사람. 혹시 당신도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아닐까요?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잘 느끼지 못했던 감정인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떠오르는 느낌. 심리학자 칼 융은 이 감정을 영혼의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공허한지, 그리고 이 허전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지금 이 시간을 온전히 나 자신에게 선물한다는 마음으로요. 칼 융이 말한 공허함의 의미. 칼 융은 우리의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의식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나, 내가 인식하는 나. 다른 하나는 무의식입니다. 내가 모르는 나, 깊은 곳에 숨겨진 나. 우리는 평생 동안 의식 속의 나를 위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는 나,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나, 성공하기 위해 애쓰는 나. 수십 년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 나였나? 그 질문이 가슴속에서 울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허함은 결핍이 아니다. 진짜 자아가 깨어나려는 신호다. 즉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공허함이 강해지는 이유. 생각해보세요. 젊을 때는 1. 육아, 생계, 책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 깊은 목소리가 들려도 외면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바쁘니까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 달라져요. 행복이든 슬픔이든 인생의 큰 흐름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뒤에 갑자기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를 좀 봐주세요. 이건 비난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참된 자아가 이제 나와 만나자고 부르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마음이 들 때 해야 할 일은 그걸 억누르거나 부정하거나 무언가로 무리하게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에요. 공허함을 느끼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뭔가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취미라도 찾아야지. 내가 게으른 건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이 비어 보이는 건 이제 진짜 당신을 찾으라는 인생의 신호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공허함은 마음의 고장이 아니라 성숙의 시작이라고요. 당신의 인생 후반부가 시작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남이 바라보는 나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 당신 자신으로 살아야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라고 마음이 신호를 보내는 중인 겁니다. 융이 말한 인생 후반부의 변화. 칼 융은 인생을 두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인생 전반부는 생존, 성취, 사회적 역할이 중심이에요. 나는 무엇을 하는가를 묻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외부 세계에 집중합니다. 인생 후반부는 의미, 자아, 내면이 중심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묻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내면 세계에 집중하게 되죠. 융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 전반부에는 세상 속의 나를 만들고 후반부에는 내면 속의 나를 찾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내면으로 향하라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억지로 채우려고 하면 더 힘들겠지만 마음을 열면 정말 놀라운 여정이 시작돼요.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세의 김순자 씨. 아내, 며느리, 엄마, 할머니. 순자 씨는 평생 누군가의 호칭으로만 불렸어요. 남편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댁 행사도 챙기고 생활비도 아꼈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살았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결혼하고 남편과 둘만 살게 된 후부터 이상한 감정이 자꾸만 밀려왔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도시락을 싸준 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다가 문득 그동안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나? 가족은 모두 잘 지냈고 뭔가 크게 잘못된 것도 없었는데 마음이 자꾸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걸까?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 나이에 뭘 더 바라나? 스스로를 계속 탓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칼 융의 심리학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후회가 아닙니다. 자아가 눈을 뜬 것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순자 씨는 평생 어머니 역할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이 끝나니까 가슴속 깊이 묻혀있던 진짜 자아가 깨어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이번엔 나를 위해 살아줄래? 융은 이런 순간을 인생의 전환기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늦은 나이가 아니라 야생화가 피듯 조용히 자아가 피어오르는 시기인 거죠. 두 번째 이야기. 70세의 박영호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출근하고 자식들 학비를 벌어주고 집을 마련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퇴직하는 날 회사에서 시계를 선물해줬고 동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하게 쉬세요. 하지만 문제는 편하게 쉬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고 한가함이 자유가 아니라 허무함과 불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직 전에는 공장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기계음 속에서도 내가 여기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퇴직 후에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이제 필요 없나? 나는 그저 일이었던 건가? 그는 자신이 사라진 것 같은 감정 때문에 밤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영호 씨가 일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의 해석은 정반대예요. 그는 일이 힘들어서 괴로웠던 게 아니라 일이 멈춘 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 괴로웠던 거였습니다. 평생 동안 사회에서 인정받는 역할이 그를 지탱해줬어요. 성실한 직원, 책임감 있는 가장, 일 잘하는 베테랑. 하지만 퇴직 후 역할이 사라지자 영호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역할 말고 당신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걸 융은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존재의 문제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당신의 이야기. 이 두 사람의 경험은 많은 시니어들의 마음과 닿아 있을 거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 해야 할 일을 다 해냈지만 마음이 허전한 사람. 이 감정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다음 장이 열리는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부터 당신의 삶은 두 번째 꽃을 피웁니다. 융은 인생 후반부에 찾아오는 이 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길 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 공허함을 없애려 하지 말고 함께 앉아 있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공허하니 뭔가 해야 한다. 취미라도 만들자. 사람을 많이 만나야지. 여행을 가면 좋아지겠지. 하지만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즐거움은 상처를 잠시 덮을 뿐 치유하지 못한다. 마음의 허전함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대화를 필요로 해요. 억지로 채우려 할수록 더 비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왜냐하면 공허함은 메워야 하는 구멍이 아니라 들어가야 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바라보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 감정을 인정할 때 치유가 시작돼요.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나를 위한 삶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세상 속 역할을 다 해냈고 책임을 다했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마음이 공허한 이유는 내 내면이 아직 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기의 공허함은 결핍이 아니라 초대장입니다. 이제는 나를 살아도 돼. 그런 초대 말이에요. 융이 말한 치유의 3단계. 칼 융 심리학에서 공허함을 치유하는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요. 첫 번째, 감정 인정. 나는 지금 공허하다. 이 한 문장이 모든 시작입니다. 두 번째, 감정과 머무름. 회피하지 않고 그 감정을 느끼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슬프더라도. 세 번째, 자아의 재탄생.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침 햇빛이 천천히 방 안에 스며드는 것처럼 천천히 진행됩니다. 무의식과의 재회. 아이의 등장. 융은 무의식을 단순한 괴로운 감정의 저장고가 아니라 마음의 가장 순수한 진실이 담긴 공간이라고 봤습니다. 사람이 조용히 자기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오래전 잊었던 감정들이 떠올라요. 어릴 때 좋아하던 것,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소망,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지만 삼켜버렸던 말, 진짜 내 모습. 이것이 바로 내면 아이너 차일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를 가장 아프게 만든 것은 세상도 남도 실패도 아니었어요. 나 자신을 가장 오래 외면해온 나였습니다. 하지만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당시 우리는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책임을 위해 나를 뒤로 밀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건 삶의 잘못이 아니라 그 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가족은 자랐고 사회적 역할은 어느 정도 끝났고 나를 희생시키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좀 안아주세요. 감정이 치유되는 순간은 아주 조용히 찾아온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치유되면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융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생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내 안이 더는 혼자가 아님을 느끼는 날이 온다. 예를 들면 이런 순간들이에요.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말했을 때 미묘하게 기분이 좋다. 햇빛이 예쁘다는 생각이 든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예전처럼 무섭지 않다. 눈물이 나도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함이 느껴진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요. 아, 나는 나와 다시 연결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공허함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너를 잊지 말아달라고. 인생 후반부가 아름다운 이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이 지나면 인생이 하락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칼 융은 말했습니다. 영혼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진다. 늙는다는 것은 생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삶이 깊어지는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인생 전반부가 성장과 생존이었다면 인생 후반부는 깊이와 의미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예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영혼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공허한 당신은 삶이 멈춘 게 아니에요. 당신은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직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들. 첫 번째, 하루에 10분 나에게 말 걸어보기. 많은 사람들이 인생 후반부에 가장 어색해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나와 대화하는 것. 평생 남을 챙기고 책임지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과 말 한 번 나누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부터 단 10분이면 돼요. 그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이었나?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불편했을까?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원하고 있을까? 정답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마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 나는 이런 삶을 원했어. 두 번째, 남이 아닌 나 기준으로 선택해보기. 인생 전반부는 이렇게 살았어요. 남들이 좋아할 것, 가족에게 좋은 것, 세상에 필요한 것, 그런 걸 선택하며 살아온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편안해서 선택하는 삶. 커피 취향 하나라도, 옷 한 벌이라도, 산책하는 장소라도 한 번쯤 나대로 선택해보세요. 너무 작아서 의미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영혼을 되찾는 여정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작은 선택이 모여서 당신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 과거의 나와 다시 연결되기. 공허함을 느낄 때 자꾸만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요. 어릴 때 좋아했던 것, 좋아했지만 포기했던 취미, 꿈이 있었지만 상황 때문에 내려놓았던 일. 그런 기억이 떠올 때 그건 비참한 회상이 아니라 영혼의 길잡이예요. 예를 들어보면 그림을 좋아했는데 잊고 살았다면, 노래를 좋아했지만 용기가 없었다면, 꽃을 좋아했지만 바빠서 돌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연히 떠오른 게 아니라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해도 된다. 나이에 늦음은 없어요. 삶이 허락한 지금이 정확히 맞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나를 응원해주는 관계 만들기. 우린 평생 누군가를 응원하며 살았어요. 남편을, 아내를, 아이들을, 손주들을, 동료들을.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응원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나에게 건네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고했다. 참 많이 버텼고 잘 견뎠다. 나는 나를 응원한다.
그 말은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타인의 인정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은 인정이 가장 깊게 치유합니다. 삶이 다시 따뜻해지는 순간, 치유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인생이 화려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순간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햇빛이 예뻐 보이고 바람이 포근하고 어제와 같은 하루를 보내도 마음은 다른 하루를 살고 있다는 느낌. 그 순간의 변화를 융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이 다시 숨을 쉰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요. 공허함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찾게 하려는 안내자였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후반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인생의 다음 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장의 제목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늦게 시작될수록 더 깊고 더 아름답습니다. 인생은 절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에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한 줄기 위로가 되고 앞으로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마음속에 울림이 생겼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를 준비해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